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 정착하며 선택한 2018년형 아큐라 MDX 중고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드디어 차량을 구입하니 이동의 자율성이 생겨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막 이민 온 상태라서 미국에서 신용이 없기 때문에 차 구입도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대리점마다 정책이 다른지 어떤 곳에서는 돈을 그 자리에서 지불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차를 팔 수 없다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차 구입을 위해서는 보험이 필수인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을 렌트하려면 미국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또 미국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집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완전 도돌이표 같은 상황에서 어찌저찌 차량도 구입하고 보험도 가입하게 되었네요. 신용이 없어 보험료도 왕창 지불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집 주소도 있고 계좌도 오픈된 상태일 테니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차량 선택 과정부터 느낀 점까지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면 차량 구입이 필수인데요. 저희는 1인당 10,000불씩 해서 총 40,000불을 들고 왔고 이 예산으로 차량 구입과 집 보증금 및 몇 달치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 풀 퍼니처도 아닌 이상 가구들을 구입하여 집으로 이동시켜야 하기에 SUV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BMW나 벤츠 같은 유럽차의 세련된 디자인에 끌렸지만 수리비가 비싸고 잔고장이 많다는 주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차는 내구성이 뛰어나 잘 고장나지 않고 유지비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본차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 브랜드 중에서도 렉서스와 아큐라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 면에서 아큐라가 더 마음에 들어서 아큐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MDX 모델은 넉넉한 공간과 가정용 SUV로서의 실용성이 돋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차량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리스를 하는 것 같아요. 리스는 목돈 없이 새 차를 탈 수 있고 수리비 걱정 없이 고급 차량을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는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나중에 신용 점수가 쌓이면 전기차나 유럽차를 리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큐라 MDX의 장점이라면 실내 공간이 넓고 저희 차는 6인승 구성으로 가족여행이나 짐을 싣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V6 엔진과 SHAWD 시스템 덕분에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보조석이나 뒷자리에서도 매우 편안한 승차감이 느껴져서 장거리 이동도 문제 없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큐라를 구입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 독일차 대비 수리비가 합리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단점을 꼽자면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불편함을 꼽을 수 있겠네요. 듀얼 디스플레이 중 하단 화면은 터치가 가능한데 상단 화면은 터치가 불가능해 내비게이션 조작 시 다이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직관적이지 않아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가요? 자꾸 터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이 정말 많은데 세팅하다가 중간에 관두었을 정도로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편리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단점이라면 저속 주행 시 내비게이션 모드에서 주차 시 필요한 카메라 모드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이건 세팅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만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형 아큐라 MDX는 실용성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신용 점수를 쌓아 더 다양한 차량 옵션을 경험해보고 싶네요. 아마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차는 승용차로 구입하면 될 것 같아요. 렌트할 집 계약이 완료되길 기다리며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주변 공원으로 향했어요. 집 계약 이후에 계좌도 개설할 수 있고 아이들 학교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집 계약이 완료되면 할 일이 급물살을 타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러기 전 여유로움을 잠시 만끽할 수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플레젠튼에 위치한 켄 머서 스포츠 공원을 둘러보며 담아본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합니다. 공원의 둘레를 따라 조깅하거나 강아지와 함께 또는 지인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곳곳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잔디 사이를 걸어 다니는 새들과 나무에서 모습을 드러낸 다람쥐가 우리를 살짝 경계하는 듯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쉽게 도망가지는 않더라고요. 공원 안쪽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놀이터도 자리하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저도 잠시 시간을 내어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단련돼 있어. 공원을 둘러보니 출출해져서 근처에 있는 인앤아웃을 들렀어요.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햄버거 체인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인앤아웃을 가장 좋아해요. 게다가 물가가 후덜덜한 미국에서 인앤아웃 가격은 정말 혜자죠. 맛도 꽤 괜찮아서 가성비 최고의 햄버거집이 아닐까 싶어요. 메뉴판에 없는 시크릿 메뉴도 있는데요. 애니멀 스타일 버거는 겨자로 구운 패티, 캐러멜라이즈드 양파, 피클, 시그니처 소스가 추가됩니다. 그냥 햄버거는 생 양파가 들어있고 깔끔한 맛이라면 애니멀 스타일 햄버거는 좀 더 리치한 맛이 나더라고요. 애니멀 스타일 프렌치 프라이는 치즈, 캐러멜라이즈드 양파, 특제 소스가 올라간 감자튀김으로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이 밖에도 프로틴 스타일이 있는데 빵 대신 상추로 감싼 버거로 저도 다음에 먹어보려고 찜했답니다. 그리고 인앤아웃은 맛있는 햄버거에 비해 프렌치 프라이가 별로라는 평이 있는데 웰던으로 주문하면 바삭바삭한 프렌치 프라이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에메랄드 글램파크로 향했어요. 더블린에 있는 공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죠. 밖에서도 보이는 야외 수영장의 거대한 워터 슬라이드만으로도 그 규모가 짐작이 되네요. 실내 수영장도 있어서 자유 수영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강습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긴 메인 놀이터장이 아니고 바베큐장에 딸린 작은 놀이터지만 메인 놀이터는 매우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주중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 나온 가족들도 꽤 있었어요.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속에서 공원은 여유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이니까 좀 쌀쌀했지만 햇빛이 워낙 따뜻해서 여기 사람들은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의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살짝 시원하면서 미세먼지 한 톨도 없을 것 같은 매우 깨끗한 공기가 저희 폐를 말끔하게 씻어줄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새집 있다 여기. 화장실 없어? 응. 바베큐장이 넓어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미리 예약은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원은 스케이트보드장이 잘 되어 있기로도 유명하죠. 이 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이고 연중 무휴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다는데요? 그런 거 같은데? 거기 타고 쭉 내려가고. 어? 여기 타고 쭉 내려가고. 그렇잖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내친 김에 팔런 스포츠파크도 와봤어요. 공원들이 워낙 넓어서 다 둘러보기는 어려웠고 반 정도만 다녀봤네요. 테니스장이 크고 잘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지인들과 예약하고 와서 함께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써있네. 관리자가 이렇게 해서 갖다 놓나 봐. 그쪽은 크리켓 경기장이고요. 암시 안 보여? 어? 암시 안 봐? 거기 있어? 그렇네. 여기는 휠체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네요. 그리고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람쥐 어딨지? 나 좀 돌려줘. 돌려도 괜찮겠어?
돌리는 거야 원래. 그렇게 돌리지 말고. 반대로? 아빠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네. 근데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뭐? 이게 뭐야? 그네. 무슨 그네야 이게? 애기들 태워주는 그네지. 나 좀 나가야 돼. 밀어줘. 아니야. 나좀 돌렸죠. 이렇게 네가 잡고서 막 돌리면서 그 다음에 막 돌았을 때 네가 올라타는 거지. 그러면 못 올라가죠. 잘 잡고 있어. 잘 잡고 있어. 아빠 뭐해? 돌려달라며. 너무 많이 돌렸잖아 이거는. 쏘리. 왜? 쏘리. 주차장 한켠에 핑크뮬리가 옹기종기 피어 있더라고요. 살짝 지고 있었으나 햇빛을 받으니 더 예쁘네요. 핑크뮬리가 있네요. 스포츠공원 근처에 딕스라는 스포츠 용품점이 있더라고요. 미국 최대 스포츠 용품점답게 운동용품과 운동용 옷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가격대는 좀 있었네요. 무엇보다 아직 집이 정해지지 않아서 짐을 늘릴 수 없는 상태라 아이쇼핑만 했답니다. 자전거에서 러닝머신까지. 오늘 여러 곳을 다녀왔더니 기름이 많이 줄어서 주유도 해줬어요. 미국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 만만치 않네요. 됐다. 가자. 이제 트레이더 조에 들러서 저녁거리를 사들고 호텔 가서 먹으려고요. 지인이 사줬던 트레이더 조 주먹밥을 아이들이 잘 먹어서 주먹밥이랑 김밥을 구입했고, 한국 컵라면이 없고 일본 라면만 있어서 라면을 같이 사다가 간단히 식사했네요. 냉동 김밥보다는 주먹밥이 더 맛있다는 저희 가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새 집으로 이사한 이야기를 담아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